네, 월요일 히든글로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잘 쉬었습니다. 쉬었으니까 또 그만큼 또 힘내서 예. 월요일 히든글로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 히든글로벌은 어떠한 뉴스로 좀 문을 열어볼까요? 예,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럽 SMR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영국의 롤스로이스를 통해서 진출하게 됐다고 이제 UPI 통신사죠. UPI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UPI의 보도 가지고 오셨고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는 뜬금없이 롤스로이스입니다. 롤스로이스가 갑자기 나왔어요. 여기 롤스로이스가 이 SMR 시장 진출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예. 그 롤스로이스 하면은 많은 분들은 아마 이렇게 완성차, 그 영국의 대표적인 이제 자동차 기업으로만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롤스로이스는 엔진에서 이제 세계 최강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가 엔진을 만들다 보니까 그 엔진을 갖고 자동차도 만들었던 것이고 그 엔진을 갖고 무엇도 하느냐 그 방산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항공 우주에도 뛰어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롤스로이스가 영국 정부와 협력을 하면서 원자력 발전도 필요하니까 그 롤스로이스가 SMR 사업도 진출합니다. 그래서 영국 자체의 SMR 사업, 그다음에 롤스로이스가 수주한 체코의 SMR 사업, 여기에 다 SMR 사업에 롤스로이스가 뛰어들었는데 하지만 롤스로이스 엔진은 잘 만들지만 SMR에 필요한 원전에 필요한 이제 주기기 원자로 자체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갖다가 두산에너빌리티와 협업을 해서 롤스로이스가 해당 사업을 따내면 거기에 두산에너빌리티가 필요한 SMR의 핵심 주기기라는데 핵심 주기기를 갖다 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기 핵심의 뭐 기자재 같은 거를 넣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자재라고 한다면 이번에 기존에 알려졌던 대형 원전에서는 결국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기본적으로 우라늄을 갖다 가지고 핵분열이 일어나면 핵분열에서 생긴 어떤 에너지를 갖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전하는 게 기본 개요입니다. 그러면 터빈을 돌리기 전에 핵분열이 일어난 장치를 이제 원자로라고 하는데 대형 원전에서 원자로라 부르고 원자로와 다르게 SMR에서는 핵심 기자재를 부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그 대형 원전에서는 원자로와 증기발전기, 터빈 발전기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SMR은 스몰 아닙니까? 다 나눠져 있는 것을 갖다 응축하다 보니까 그에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에서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에 돌리다 보니까 원리는 똑같지만 다른 용어로 불린다. 그게 핵심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롤스로이스를 거쳐서 체코 원전과 그 영국에 있는 SMR, 두 SMR 사업의 핵심 기자재를 갖다가 공급하게 됐다. 그런 관점에서 결국 핵심 장치를 갖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전히 유럽에다 진출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SMR이 이제 뭐 대형 원전보다 뭐 좋은 점, 이렇게 일단 좀 비교를 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SMR은 이제 S가 스몰인데 무엇에 비해 스몰이냐? 대형 원전 1기가와트, 1000메가와트 정도를 갖다 돌리면 대형 원전이라 치고 SMR의 S는 1000메가와트보다 작은 300메가와트 정도를 갖다가 이제 가동을 하면 SMR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코너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300메가와트 정도 필요 없고 수십 메가와트, 한 몇 메가와트도 필요할 때가 있어. 그게 미니라고 해서 MM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작은 원전도 그 정도 작은 발전도 어디에 필요하냐? 예컨대 태평양에 떠 있는 미국의 해군 기지, 여기도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 해군 기지가 전기를 공급할 여러 가지 송변선 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거기다가 MMR, 마이크로 모듈 리액터를 갖다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MMR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은 1000메가와트, SMR은 300메가와트. 300메가와트도 충분한 것이 어디에 충분하냐? AI 데이터 센터에 300메가와트 정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는 300메가와트, 그보다 낮은 거는 또 MMR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이제 낮다 보니까 대형 원전은 바다를 끼고 있어요. 냉각수가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공급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주요 원전들은 다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죠. 남해안에서 네. 시작했다가 그 영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해안에서 남해안으로 거슬러 되죠. 그래서 이런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SMR은 워낙 용량이 대형 원전이 작다 보니까 바다보다 적은 물만 해도 충분히 원전을 가동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없어도 강이나 호수에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유리한 이점이 있어서 세계 곳곳에서 우린 바다가 없지만 SMR은 바다 없어도 된대. 이래서 세계 곳곳에서 SMR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 사용량이 적어서 굳이 바다 옆에 없어도 된다. 예.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SMR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뭐 역할 그리고 요 SMR 시장이 뛰어드는 이유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두산에너지는 결국 핵 분열이라는 원자로 자체는 대형원전이나 SMI나 둘 다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두산에너지나 또 원전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내심 대형 원전보다는 SMR을 더 선호한다 이런 내색을 비치기도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그 대형 원전을 갖다 지을 때는 우리나라가 처음에 고리 원전을 질 때 우리가 원전 후진국 아니었습니까? 뭐 국가 자체가 후진국이었죠. 근데 미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적이나 기술적인 이전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리 원전을 무사히 이제 가동을 시킬 수 있었는데 당시 기술 이전을 갖다 주도한 기업이 어디냐? 웨스팅하우스죠.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기술 이전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미국이 이제 쓰리마일 아일랜드 사건 때문에 원전 생산이 중단됐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원전을 계속 가동하면서 생산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기술 격차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원전 강국이지만 하지만 처음에 원전을 짓게 됐던 웨스팅하우스의 특허, 지적재산권이 있고 지적재산권 외에도 실제로 원전을 가동하게 되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런 노하우를 갖다가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에 받아 쓰고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우리가 완전히 100% 웨스팅하우스가 분리된 상태로 수주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SMR은 그렇잖아요. SMR은 최근에 생긴 기술이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에 전혀 기술적 도움 없이 두산에너지가 독자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해외에 나가서 SMR 수주한다면 웨스팅하우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를 주지 않고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수주하고 납품할 수 있다. 이 점이 또 다른 우리나라의 어떤 종목이나 우리나라 산업의 큰 강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